최선을 다하면 죽는다. 깨꼬다. 안녕하세요, 걸리버입니다. 저희 이번에는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라는 책으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이 팟캐스트 진행할 때는 뭐뭐씨로 한번 부르면서 서로를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좋아요. 다은씨, 리버씨, 르니씨, 혜찌씨 이렇게 서로 존칭해주면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네. 혜찌씨부터 하실까요, 그러면? 네. 책 어떻게 읽었는지? 저 이 책 처음 선물 받은 게 걸리버님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저한테 왜 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셔서 감사했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저도 이 책 읽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 5명 넘게한테 선물한 것 같아요, 이 책을. 그래서 그 정도로 되게 추천하는 책이고 아주 적확하게 표현한 어떤 리뷰를 받은 적이 있어요. 편집글로. 근데 이 친구가 남자인 사람인데 이게 저한테만 재밌는지 아니면 여성들에게만 재밌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남성들도 똑같은 이런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이들의 소소한 대화가 재밌는지가 궁금해서 책을 좋아하는 친구한테 한번 읽어봐 달라고 했어요. 근데 아주 센스 있는 친구였죠. 편지로 써서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카페에 갔는데 옆 사람들의 대화가 꽤나 웃겨서 속으로 웃음 참기 하는 느낌으로 재미있게 읽었어요. 저는 아직 독서가 가져다주는 순수한 재미보다는 자기 개발해야겠다는 이유 모를 의무감 때문에 매번 책을 펴는데요. 이 책은 독서를 향한 저의 그런 방어적인 생각을 약 30도 정도 돌려놓은 것 같아요. 제 마음이 공황과 불안으로 적잖이 힘들 때 이 책을 접했더라면 참 좋았겠다는 아쉬움과 함께 마음에 여유가 있는 지금이어서 책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향유할 수 있었다는 안도감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잘 쓰죠? 네. 30도라고 표현한 게 여기 나온 딘님과 박태환님의 갑자기 떠오르는 아주 이과생이요. 네. 좋은 후기를 받아가지고 이 후기는 내가 이 책을 소개할 때마다 써먹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첫 줄. 옆에 카페에 갔는데 옆 사람들의 대화가 너무 재밌어서 맞아. 커피를 다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아주 적확한 비유여가지고 좋았습니다. 이 친구한테 이 편지를 써먹어도 되느냐라고까지 물어봐가지고 허락받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한번 더 말씀해주세요. 저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르니씨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도 친구들하고 같이 수다 떠는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이 책 읽을 때 되게 가볍게 하루 일과 마치고 나서 잠깐 소파에 앉았을 때 그때 부담 없이 펼쳐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억도 떠오르면서 서간문이 지금 오가잖아요. 황선우 작가님하고 김혼비 작가님. 저도 좀 편지를 주고받았던 기억들이 있어서 그것도 생각나고 이 편지를 주고받는 기간이 꽤 길게 오고 가니까 그 사이에 이들이 경험했던 그 삶에 책에 대한 것도 나오고 운동회 가는 것도 나오고 그 지하철 에피소드도 나오고 하면서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 게 그 시간적인 흐름도 되게 저희가 그 코로나 시기 그때도 좀 떠오르면서 재밌게 읽은 시간이었어요. 우리 다은 씨는 어떠셨는지? 저는 이 책을 혜찌에게 추천을 받아서 들었었는데요. 건거다. 그때는 바야흐로 제가 최선을 심하게 하고 있을 때였는데 몇 번에 죽을까봐 실제로 넘겼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책을 읽을 때 타이밍이 있다고 그때는 그냥 제목만 보고 이 책을 읽을 틈도 없었는데 지금 이제 읽게 되었고요. 즐겁게 읽었습니다. 이거를 거슬러 올라가자면 그 혜찌랑 저랑 참 문화생활을 많이 하는 편이었잖아요. 그때 김홍비 작가님의 북토크에 저희 둘이 가게 됐고요. 혜찌 씨가 되게 리액션이 좋죠. 그날 참가한 사람들 중에 그 홍비 작가님께서 혜찌를 보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분답 둘째 줄이었어. 그래서 아무튼 술을 쓰시기도 했고 커피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어서 저는 그 당시 이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카페에서 드립백을 만들고 또 홍비 작가님 좋아할 것 같아서 토끼라는 소주를 사가지고 가서 사인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잠깐 다 나눴었는데 그 추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한테만 저 황선우 작가님하고 서간문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저는 여둘톱 톡토로기 때문에 황선우 작가님이랑 서간문 내가 좋아하는 작가가 만나서 책을 낸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설레어 했었는데 그 책이 저는 나오자마자 바로 선물을 했어요. 왜냐면 그때 같이 있었기도 했고 해서 그런 책이기도 해서 되게 진짜 나오자마자 출간한다는 언제 출간하는지도 계속 틈틈이 보고 있었고 그래서 정말 나오자마자 읽었던 책이었고 제 첫 책은 이제 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줬어요. 사실 선물을 되게 많이 해줬어요. 저도 사연이 많은 책이네요. 네, 그럼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어서 홍보했다는 사실을 황선 작가님도 알아요. 와서 댓글 다셨죠? 네, 댓글 달아줬어요.
그만큼 저에게 또 의미 있는 책이어서 성공한 덕후 성덕이네요. 내가 이렇게 기다렸던 책을 읽었고 그거에 대해서 막 주변에 소개도 많이 하고 그런 책을 같이 하게 돼서 좋긴 하네요. 제가 그러면 이제 질문 한번 해볼까요? 네, 저희가 지금 질문을 각자 해오기로 했는데 지금 다은 씨랑 마지막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리버 씨가 정말 많이 적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네. 한 줄씩만 적어온 르니 씨와 혜지 씨 걸로 먼저 진행을 해볼까 봐요. 최다죽처럼 편지글을 주고받은 경험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 하셨어요. 네, 저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궁금해. 지금 상상하시는 그거 맞거든요. 짝꿍이랑 연애할 때 21살부터 24살까지 한 4년 정도 연애 편지를 저희는 주고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연애 3, 4년 했어요? 네네. 그 연애 기간 동안에 편지를 계속 썼어요. 아직도 있어요? 네, 있어요. 상자 안에 있어요. 아니 은근 감성 없는 척하면서 아니, 감성이 없어서 다 저는 보낼 때 겨우 한 장을 채워서 쓰면 돌아오는 게 3장씩, 뭐 2-3장씩 기본으로 써서 읽기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좀 짧게 쓰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 편지 글이 이렇게 일상을 공유하고 그런 내용도 있었겠죠. 근데 꼭 들어갔던 항목들이 있었거든요. 편지를 쓸 때 우리 꼭 이거는 쓰자 해서 제안을 짝꿍님이 해주셨었는데 그 당시에 기도 제목을 꼭 써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걸 기도 제목을 공유하는 그런 편지글을 오랜 시간 그렇게 나누면서 그렇게 연애를 우편으로 했어요? 우편을 하고 직접 주기도 하고 기억나는 거는 편지 봉투 색깔을 통일해서 썼던 거. 무슨 색으로? 저한테 보낼 때는 이었던 것 같고 저는 색깔이 약간 은은한 파스텔 톤이 있는 걸 보냈는데 저한테 쓸 때 혜지 씨와 좀 결이어서 그랬나? 1004 부족해서 1003이라고 항상 그렇게 기억해. 천사가 되긴 1이 부족하다 해서 본인을 1003 이렇게. 너무 좋다. 뿌이뿌이. 내가 그렇게 장시간 누군가와 편지글을 추억이 있다는 것도 되게 소중하구나.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면 쭉 이어서 하는 게 힘들잖아요. 상당한이었는데 1년을 하라고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랜 시간 진짜 동안 오랫동안. 주고받아요. 문자나 이메일 이런 거는 업무상 주고받지 않아요. 이렇게 길게 오고 갔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읽으면서 새롭게 딱 이렇게 이거 정말 추억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실제로 서로에게 정해져 있는 서간문이어서 내밀한 글을 느낌? 그랬어요. 다른 분들도 이렇게 서간문을 경험이 있으신 궁금했어요. 저 할게요. 고등학교 때 교환일기 것들 되게 유행이었어. 되게 여러 명한테 교환일기를 써서 주고받기 한 일기장에 6명, 8명씩 이제 쓰는 그러다가 교감선생님한테 뺏겨 방송실에서 교환일기를 방송한 적도 있고 그래서 당황해서 그랬던 적도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군대를 갔다 왔거든요. 지금은 사실 뭐 핸드폰도 다 자유롭지만 이제 일주일 동안 편지 오는 시간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일과가 끝나고 나서 8시에서 9시 사이에 개인 시간에 편지 나눠주는데 전 항상 편지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 이제 교제 중이었던 분도 군대에 있어가지고 그분이 막 편지 잔뜩 써가지고 두툼하게 해서 보내주면 그거를 딱 읽어봤을 때 다른 사람들은 편지를 못 받은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근데 이게 편지라는 게 고된 일과를 끝내고 왔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써주는 편지가 있다면 그게 너무나 좋단 말이에요. 약간 대리만족 겸 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공유해서 읽어주면 막 그들이 마치 연애하는 것처럼 좋아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 친구도 군인이고 나도 군인이니까 이제 만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수양록이라고 일기 그 장을 주거든요. 근데 수양록을 찢어서 일과를 그냥 보내는 거야. 유연이 생겼다. 너무 그게 그리고 항상 똑같은 일과 뭐 나 오늘 총기 닦았어 뭐 이런 식으로 뭐 훈련을 갔다 이런 식으로 이걸 받는 게 너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답장도 쓰시죠? 저는 답장 안 썼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맞기만 하고 공유하고 친구들하고. 아니 그 수양록도 그럼 애썼다. 그렇게 반응 없는데 맞아. 계속 보내는 게 나는 낭만 있는 사람이었네.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보낸 기억은 혹시 없어요? 아빠한테는 보냈어요. 엄마 아빠도 되게 썼었는데 그게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주고받았던 편지들 저는 다 모아놓는 편이에요. 그냥 다 가지고 있고 그 시골집이다 보니까 어쨌든 이사를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별로 짐이 안 돼요. 어디 짱 박혀 있으니까. 근데 편지를 쓰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고마움을 좀 진중하게 하고 싶을 때도 편지를 쓰는 것 같고 그렇다고 편지가 항상 진중한 건 아니에요. 그 장난기 어린 그냥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런 편지도 쓰긴 쓰는데 하지만 장난기가 있다고 편지가 진중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네, 잘
분간해 주시고요. 편지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거의 리버시처럼 주기적으로 주고받은 적은 별로 없고 전학 가면 한 6개월 그렇게 왔다 갔다 했던 기억도 있고 근데 이후에는 그냥 짧게 편지나 그냥 일상에서 떠오를 때 쓰는 거죠. 그런데 저번에 제일 많이 편지를 썼던 건 시절에 제가 일주일 그 자가격리를 하면서 너무 심심한 거예요. 되게 철저히 일을 할 때여가지고 있는 엽서를 싹 다 털어가지고 떠오르는 사람들한테 썼어요. 그때 한 열 몇 장 썼나? 그래가지고 그때 받으신 분. 그래서 좀 있는 사람들 평소에 제가 많이 보는데 바이러스 전파는 와 우표를 붙여가지고 이제 보냈죠. 그렇게 보냈던 편지를 사람들의 답장이 엄청 많이 그래서 자기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네 거 보고 진짜 엉엉 울었다 이런 있었고 지금도 친구들 집에 가면 뭐 냉장고에 있거나 머리맡에 붙어 있거나 뭐 이런 게 꽤 편지는 옳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최근에는 부장님한테도 한번 썼거든요. 좀 많이 지쳐 계신 거. 근데 부장님이 연애 편지보다 황홀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아무튼 누군가를 응원하고 싶을 때 좀 편지를 쓰는 편인 것 같아요. 또 편지 받는 거 좋아하고 저한테 하실 말씀 써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요즘엔 더 친필 편지를 받기가 힘든 시대여서 더 그게 울림이 다른 것 같아요. 그게 다가온 뭔가 마음에 주는 다르고 저는 아무튼 최근에 그게 떠오르는 거는 저도 전 연인과 저는 문구가 취향이 있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재질의 가지고 있는 노트와 또 색깔과 그 필감이 있는 펜을 가지고 하면 약간 교환하기 같은 그 편지 형식의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끝에는 꼭 시로 끝났던 편지였는데 편지가 오고 갔던 게 좋았던 기억이 났어요. 근데 편지 받고 울어본 적 있어요? 있었을 것 네. 같기도 하고 엄마 없어요. 편지 받고 울어본 적 아. 있어요. 대학교에 있을 때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뭔가 엄마를 속이고 있었어. 근데 엄마가 그걸 다 알면서도 나한테 미안하다고 편지를 쓴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신경 많이 못 써서 미안하고 항상 딸 생각하는데 엄마가 그만큼 표현 못해서 미안하다 뭐 이런 편지를 쓴 적이 있는데 지금 떠올리면 눈물 나는데 여튼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진짜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잘못한 건데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전 얼마 전에 간만에 편지를 쓰다가 울었어요. 아, 쓰다가 울었어요. 어. 네, 이따가 주려고요. 귀하네요. 그동안 아니 그 전에는 받은 편지에 대해서 답장을 안 쓰셨다고 하셨는데 이 편지를 받는 분은 굉장히 리버씨? 어 리버씨 편지 잘 써요. 그분들만 못 받으셨던 리버씨 편지 지금은 좀 철이 들었겠다. 그때 20대 초반이었어요. 그때 약간 인기 많고 좀 네, 그랬던 거예요. 디젤란 맛에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말실수 에피소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홍비 작가님이 번아웃에 걸려서 대갈로 쓰는 뭐 이런 식의 말실수들을 하긴 했었는데 이제 그런 말실수들이 생활 경험 있었는지 이런 걸 공유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안 떠올라서 다른 분들이 있나 싶어서. 아니 근데 되게 바쁘면 순간적으로 잘못 나오는 주변에 말실수를 저 많이 주변에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있었어요. 이거 읽으면서 기억났던 말실수가 뭐였냐면 제가 한 건 아니고 저는 이렇게 말이 떠오르지 않을 때 그냥 다른 단어가 이렇게 새어나오진 않는데 제 지인 중에 회사 동료였었는데 유난히 그 말실수를 되게 귀엽고 재밌게 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그 여름에 저희 즐겨 먹는 아이스크림 중에 그 설레임이라고 있잖아요. 그거를 망설임이라고 말했어요. 다른데 비슷한 것 같기도 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그게 딱 떠올랐었어요. 킬포는 응. 말실수를 내뱉는 사람들은 아주 당당하다는 맞아요. 저희 엄마가 또 말실수의 그 천재시거든요. 아. 저희 엄마의 그 어록이 여러 개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엄마가 말실수를 했을 때 절대 넘어가지 않는 딸들 이거거든요. 짚고 넘어가야 되나요? 저희 엄마는 TV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운동 방법들을 저희한테 알려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어 알토란 이런데 이런 데서 나오는 그 건강 정보들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걸 좋아해요. 어느 날 수건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래요. 그래서 아 그래? 엄마 이건 또 어디서 봤어? 그랬더니 이거 TV에서 필라델피아라고 알려줬어. 엄마 그래서 어려운 단어로 바꾸시네. 엄마 필라테스야? 어떻게 그 크림치즈 이름을 그걸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엄마 이게 더 어려워. 심지어 이거는 다섯 글자야. 이거 원래 건 4글자고 막 이러면서 놀리면 에휴 막 이래요. 그리고 또 뭐였지? 나 시리얼 잘못 시켜가지고 콤프로스트 시켜야 되는데 갤로퍼 시켜가지고 갤로퍼? 갤로퍼 켈로그. 시켜가지고 갤로퍼는 차 이름이었던 거야? 네 맞아요. 그래서 차 이름이요. 맞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하도 씹어 말을 못해. 맞아요. 네, 엄마 이 얘기 들을 텐데. 엄마 미안. 사과를 많이 하시네. 그러니까 저도 단어를 실수하는 편이기보다는 보통 내가 이 말 괜히 했나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단어 실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말 실수하시는 분들 동일하게 그렇게 말 실수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한 번 자기 머리에 각인이 되면 안 바뀌나 맞아, 봐. 맞아. 그래서 우리 회사에도 있어요. 자꾸 말 실수하시는 분. 그래서 이제 고쳐주지도 않아요. 제 주변에 제일 친한 언니 스무고개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볼펜인데 그거 있잖아, 이거. 그게 뭘까? 이제 그것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10번에 맞추긴 하는데 근데 짜릿해. 그거 맞출 때 짜. 많은 걸 맞추긴 하죠 제가. 근데 이거 총총 시리즈가 총총 뜻 알고 계셨어요? 네, 네. 이만총총. 총자가 바쁠 총자더라고요. 한자였어? 네, 바쁠 총자. 바쁘게 끝내니까 이만 총자. 줄이게 아니, 이만총총. 총명하다 할 때 총자도 이 바쁠 총자래요. 총명한 사람이 바쁘구나. 바쁘게 그래 총명하고 명석한 바빠. 거. 바쁘게 좀 아두네. 갑자기 떠오르는. 좋은 말이었습니다. 총총. 자 그러면 이번엔 다은 씨가 가져온 것 중에 자신의 아이디 뜻 이거 왜 봤어요? 이거 강백호 1011 얘기 나왔잖아요. 아. 강백호 서태웅 해가지고 김원비 작가님의 아이디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여러분의 아이디를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들게 되셨을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맞아. 우리가 2세대잖아요. 네. 이메일 주소를 네. 처음 만들었던 세대잖아요. 진짜 웃긴 이메일 많아.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저는 영밴드 88인데요. 영광여고 밴드를 처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줄여서 활동하다가 지금은 리오 효리로 바꿨습니다. 제 이름 들어가게. 저는 2201인데 어렵네요. 해지예요. 영어로 해지인데 이게 보통 해지 펀드, 어. 울타리 이런 걸로 쓰이더라고요. 단어들. 근데 이거는 그냥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그냥 이름 해지 부르다가 그 사인 만들어준다고 비슷한 영어 단어를 좀 찾아서 알려줘가지고 그냥 그렇게 지은 거예요. 아니면 KH101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초등학교 때 만든 거예요. 그냥 선생님이 제 이니셜 좀 써가지고 평이하게 만든. 네 그렇게 제안해 주셨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쓰고 있어요. 101은 생일이 1월 1일이니까 특이하게 0을 없애고 101만 썼네요. 그래서 그렇게 별 뜻 없어요. 저는 그 이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꽂혔던 적이 있어요. 왜 이름은 내 이름인데 내가 안 만들고 엄마 아빠나 타인이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꽂혀가지고 내 이름을 내가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제 이름을 만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뭘로요? 이수라녀. 그 빼어날 수에 난초란자 써가지고 난 내 이름은 이거야라고 한참 꽂혀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기가 딱 그 이메일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하고 겹쳐 그 이름으로 개명까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걸 장명하시는 분한테 그걸 봤거든요. 이거는 교회 다니시는 우리 짝꿍님한테는 비밀인데 그거 보는 거를 싫어하시거든요. 그런 거를 그 이름풀이를 했었는데 그 이름으로 살면 굉장히 성공을 하되 외롭게 산다고 하셔가지고 그 이름을 그 아이디에만 쓰고 개명은 하지 않았어요. 외롭고 싶지 않았나 봐요. 그렇죠. 짝꿍이 있고 가족이 있고 이런 게 더 좋았던. 저도 직장에서 쓰는 거는 그냥 제 초성 이니셜의 생일 그냥 그런 구성이고요. 이제 다른 거는 초성에다가 옛날에 빠샤 해가지고 빠샤를 이름 초성에 빠샤 이런 근데 이런 게 되게 후회되는 순간이 그 입사 지원서 넣을 때 메일 주소 넣을 때 난감하잖아요. 항상 저의 약간 힘이 넘치는 아이디로 많이 쓰는데요. 직장에서는 이제 그냥 정말 정석으로. 그러면 질문하셨던 어떤 게 가장 재밌으셨어요? 저 어저께 친구들이랑 같이 칠갑산 갔다 왔는데 재밌었어요. 너무 계속 웃었어요. 그래서 주말답게 보내고 있어서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팟캐스트 녹음하고 아주 즐겁습니다. 저 떠올랐어요. 저 지난주에 그 화요일에 혜지 씨하고 리차 씨하고 점심을 먹었거든요. 네. 점심을 먹고 그 동네에 이렇게 한 바퀴 산책했는데 그 아주 귀여운 풀들 사이에 피어난 꽃들 있잖아요. 봄꽃들. 그 보일 때마다 몇 걸음 갈 때마다 이들이 사진을 찍더라고요. 네.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한참 웃었어요. 꽃만 찍는 게 아니고 동네 개들 사진도 찍고 낡은 건물도 멈춰서 사진 찍고 하는 게 너무 귀여워서 한참 웃었어요. 그 리차 씨가 지난주에 제주도 갔거든요. 네. 근데 우도를 한 바퀴 뛰는 게 그녀의 그거였었는데 계속 해찰해가지고 가는 데마다 해찰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대로 못 다녔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떠올라. 약간 해찰로 공감이 돼요. 달려서 그냥 지나치게 너무 아름다운 네. 경치야. 저는 꽤 자주 웃는 편이거든요. 웃음 장벽이 낮아요. 일상에서 행복해. 자주 웃어요. 그래서 특별히 막 엄청 웃긴
그거는 별로 없긴 해요. 근데 친구랑 통화할 때 그냥 미친 듯이 웃어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요. 왜 웃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얘랑 말하면 너무 웃겨가지고 오늘 교회에 어쨌든 가느라 집에 들렀다 오니까 밥 먹고 잠깐 교회 가기 전에 집에 있는데 이 책을 아직 다 못 읽었었어. 책을 읽어야 되는데 제가 거실에서 읽고 있는데 엄마가 제가 오랜만에 와서 기분이 좋은가 봐요.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막 밥 먹자마자 누워가지고 막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엄마랑 얘기하는 거 너무 재밌는데 엄마 나한테 말 그만 시켜. 이랬더니 엄마가 알겠어 안 할게 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방에 들어가서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다가 핸드폰 하고 있는 사이에 엄마 들어온 거예요. 안 읽고만 들켜가지고 웃었어요. 저는 이번 주에 조카들이 와가지고 둘째 조카가 어정쩡하게 춤추는 거 보고 너무 웃겼고 첫째 조카 편의점에 데리고 갔는데 이제 하나는 단기시오고 하나는 고정문이었어요. 근데 그거에 좀 당황을 했나 봐요. 들어가자마자 거기 계신 편의점 사장님한테 왜 하나 문은 단기시오고 하나는 왜 고정문이냐고 바로 또박또박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장님은 당황하고 그 문 너무 웃겨가지고 웃었던 기억이 갑자기 났어요. 왜 하나는 고정문이고 왜 하나는 단기시오예요? 귀여워. 그게 궁금하지 얘기 들으면. 그런 거 궁금해 안 읽어. 이번에도 제 질문인데요. 유머러스한 두 명이 적은 글을 읽고 혀도 터진 지점들이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물론 진짜 많거든요. 시계 얘기도 그렇고 근데 목탁도 있어. 김은비 작가님의 그 농담이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맞아. 상황의 아이러니함을 되게 잘 드러내는 그러니까 자주 웃는 이유가 되게 뭔가 안 맞는 상황들이 일상에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런 거를 놓치지 않고 저도 꼭 짚는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웃음이 많은데요. 벽시계와 그다음에 여기서 진짜 소리 내서 웃었는데 48쪽에 사실 저보다 더 깜짝 놀랄 것은 목탁일 것입니다. 자신이 이런 방식으로 터질 줄 상상이나 했을까요? 어쩌다 이 목탁은 저희 집에 와가지고는 이렇게 잔망스러운 품바 리듬을 뿜어내게 되었을까요? 너무 불경한 건 아닌가 싶지만 목탁이 저 불경 대신 이 불경이라도 만나 반가워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실제로 이분이 그 목탁을 노래자랑 그 음악에 맞춰서 두드리는 걸 들었거든요. 네. 되게 여들톡에서 하셨어요. 맞아요. 되게 자기들도 웃겨가지고 이거 연주를 못해요. 황소연 작가님 리코더 불어야 되는데 그 목탁의 그 경쾌함이 그 웃음을 터지게 해가지고 그 장면까지 같이 떠올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 소리 내면서 웃었어요 진짜로. 이거 너무 웃겼어. 하나 더 있는데 65쪽에 이 사람은 자기가 번아웃이 와서 병원에 가는 순간에도 이런 아이러니함을 찾아서 웃을 거리를 만드는구나 싶었던 게 번아웃으로 오래 고생하던 시기에 병원에 갔다. 근데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고 일과 전혀 관련 없는 새로운 취미생활을 가져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명상과 독서와 함께 글쓰기를 추천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제는 철진한 추억의 유행어 아니 이보시오 사랑관 이게 무슨 소리요? 이제 하다 병원에서까지 글을 쓰라군요. 빈혈이어서 병원에 갔다가 헌혈을 권유한 복잡스러운 기분이 스치면서 한편으로 웃음이 터지라고 하는 걸 겨우 참았습니다. 이 장면? 그래서 아 이분은 힘든데도 이게 캐치가 되는구나 막 이런 생각 들면서 김원비 작가를 전 처음에 그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로 만났는데 너무 언어 유희를 진짜 재밌게 잘 쓰시고 개그가 너무 좋아서 저도 막 62쪽에 이 부분은 웃기다기보다는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원고 얘기하다가 원고 피고를 이렇게 또 표현하는 게 너무 멋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웃기는 그 표현들, 언어 유해적인 표현들을 볼 때 그 웃지 못하는 이유가 좀 셈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런 순간에 이런 표현을 재치 있다고 쓸 수 표현하죠. 있을까? 아 이거 나도 탐난다. 이렇게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더 나서 막 바로 못 웃겠어요. 셈나. 진짜 똑똑해. 그런 감정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나도 이렇게 써보고 싶은데. 다른 방향으로 웃기니까 걱정하지 마요. 김은비 작가님도 웃긴데 김은비 작가님의 그 가로친 건 다 웃긴데 그거보다 저는 성선우 작가의 군자비추 물론 사실 김하나 작가님이 말한 거긴 한데 152페이지에 군자비추 너무 웃겼어요. 군자 너무 별론데 그거 하지 말자 군자비추. 저도 먹는 거에 굉장히 진심인 사람으로서 이렇게 군자는 먹는 것에 대해 배부름을 추구하지 않고 거처하는데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군자비추라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 좀 웃겼어요. 진짜 많이 웃었는데. 아 그거 그 화환 화환 에피소드. 화는 웃기면서도 좀 감동적이었어요. 맞아. 그렇게
마음을 쓸 수 있다는. 그게 김은비 작가 책의 묘미예요. 분명 웃고 있는데 약간 여기 약간 눈물 살짝 맺히는 그런 느낌. 네, 이건 여담인데 애들 데리고 이제 음악 시간에 리코더 수업 조금씩 하거든요. 10분씩. 근데 이제 아이들은 영모사에 6,000원짜리 리코더를 하고 저는 이제 시범을 보이려고 하는데 아이들 앞에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리코더만 만드는 전문 회사가 있더라고요. 알모 회사인데 4만원짜리 리코더를 샀습니다. 좀 확실히 소리가 다르더라고요. 갑자기 그냥 떠올라서 말씀. 저는 또 여담으로 제가 1인극 할 때 저는 코코더를 불거든요. 그 리코더 이 관악기는 호흡이 생명이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저렇게 표정을 안 변하고 얘기하는 정말 거야. 웃지 않아야 이 호흡이 끊기지 않고 완곡을 할 수가 있어서 김은비의 연습할 목적과 때 비슷하다.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코의 청결과 건강 상태와 그리고 웃지 않아야 현타가 오지 않아야 되는 거. 그거를 마인드셋. 마인드셋하고 그걸 연습할 때 계속 진지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쌍으로 하세요? 아니, 코 한쪽만. 코 한쪽만 숨을 쉬어야 되니까 호흡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입을 살짝 벌려줘야 그때 1회차 공연을 보셨잖아요. 그때보다 좀 업그레이드 돼서 코코더가 들어가거든요. 이제 매끄럽나요? 반응 제일 뜨거운 클라이막스에 그 초등학생들에겐 방구 얘기, 똥 얘기, 코딱지 맞습니다. 네, 아주 환영받죠. 맞- 전략을 잘 짜주네요. 네.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현 씨가 가져온 얘기인데요. 살짝은 무거울 수 있지만 진지한 첫 번째 거는요. 최선을 다해본 경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봐요. 엊그제도 했는데요. 네, 안 하실 거예요? 아니, 전 매사 최선을 다하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약간 저는 그 최선을 다하다의 기준이. 그럼 수치화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매사에 이렇게 다 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저는 최선을 다하는 기준이 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족할 수 있을 정도. 그래서 그 옛날에 이효리가 이상순 씨 의자를 만드는데 의자 뒤집었을 때 안 보이는 그 아랫면 있잖아요. 거기까지 사포질을 엄청 열심히 했대요. 오빠 거기는 아무도 안 보잖아. 이렇게 하니까 내가 알잖아. 이랬대요. 이상순님이. 근데 그 말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저는 뭘 할 때도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정도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제 기준에선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산을 올라갔다 왔거든요. 새벽에. 진짜 에너지 다 쓰고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아니 근데 진짜 천천히 올라가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했는데 제가 벚꽃 속도로 올라갔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진짜 천천히 올라갔다고. 진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것도 저는 올라갔다 왔으니까 최선을 다했다고 표현해요. 맞아요.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네. 누군가는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왜 안 가느냐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제가 그 산을 타는 즐거움이나 그런 거가 오히려 반감이 되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무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하고 있다. 최선은 그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질문의 의도가 그런 게 아니었을 것 같아서. 질문하면서 이게 질문에 대한 답이 잘 나올까? 거의 사람들은 모두 다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고 각자의 최선을 멤버들은 또 특히나 더 완전 최선을 다하고 사는 사람들이어가지고 이 질문에 의미가 있을까 사실 생각은 했었어요. 쓰면서. 근데 저는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하진 않아요. 하지 마세요. 죽는데요. 그 아까 수치로 표현을 했잖아요. 최선을 100으로 놓고 생각했을 때 저는 100까지 다 하지를 않아요. 저도요. 저도 한 7, 80에서 뭐 저도요. 전 80에서 90 사이에서 멈춰요. 100까지 하면 죽어요. 지속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번아웃이 온 적이 저는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80, 90 사이에 83 정도 해서 내가 만족도가 있으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90에서 좀 찰방될 때도 있잖아요. 90까지 가면 아니, 그러니까 너무 잘한 거죠. 그 조절을 못 해가지고 90까지 가서 찰방될 때 그때 저는 멈춰버리는 것 같아요. 멈추거나 다른 걸로 환기하거나. 저는 83 정도 갔을 때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 더 안 해도 돼.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아닌데 오해받을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그쵸? 네. 좀 비슷한 그거예요. 했지 너는 어떻게 다 그렇게 해? 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막 항상 매사에 철두철미하게 막 그렇게 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우리 최선을 다하는 그냥 할 뿐이에요. 다은 씨는 사람들이 전 수치와 70, 80 해서 떠올랐던 게 최선을 한 80%만 다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딱 적당하다고. 네, 근래 제일 힘들게 다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한 130% 정도 그래, 다하는 맞아, 그렇게까지 맞아. 하니까. 다하면서 살았었다
왔다가 그건 장기간 했을 때는 세게 왔고 아무튼 지금 이제 3월 신학기여가지고 나 지금 요즘 진짜 최선 다하고 있다 한 3주간 최선 다했다 했을 때는 이 정도? 그러니까 기준이 하고 높다니까.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번아웃도 2번이나 왔고 메타인지라고 해나?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난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통 한 5, 6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멀티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 내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재밌으면 또 하는 스타일이어서 이게 뭐 돈이 되거나 안 되거나 이런 거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은 채 일단 나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접근하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하다 보면 사람이 그거에 몰입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보면 너무 하는 일이 많아서 내 시간이 하나도 없는 주변 사람들이 넌 항상 일을 120%를 채워야만 직성에 풀리는 사람 같아 말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근데 이번에 이직하면서 조금 여유가 생겼고 한 60%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축구도 하고 싶고 무튼 이것도 저것도 하고 싶다 이렇게 했더니 또 드릉드릉 거린다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해서 아직은 지금 100% 안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각인데 한 달에 한 번씩은 해도 괜찮지 않아 부담이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전 좋아요. 이제 우리가 롱폼, 숏폼 이런 식으로 영상 콘텐츠들이 생기잖아요. 사람들이 완전 숏폼 15초, 20초 이런 영상에 빠져서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진짜 길게 가는 걸 좋아하는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이제는 숏폼이 만약에 너무 익숙해진 사람들은 그걸 보겠지만 그게 질리는 사람들은 롱폼으로 유입이 될 확률이 높대요. 그래서 팟캐스트로 유입이 돼서 많이 들을 수도 있다. 26년 트렌드로는 팟캐스트가 뜰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선에서 그냥 꾸준히 하다 보면 내년에 좀 우리가 빛을 발하지 않을 그들떡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면 너무 좋겠다. 야망이 크다. 얼마나 올라가야지? 책을 한 100권 쌓고 올라가야 되는 견주는. 내가 좋아하는 여덟떡이랑 어깨를 견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미리 책을 선정해 주시면 조금 여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 한 달에 한 권씩 읽는 건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읽은 책으로 해야겠군요. 저는 안 읽었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시면 읽어서 혹시 여기에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읽고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때 태도에 관하여 때처럼 이건 그냥 정말 매개일 뿐이니까 다은 씨가 준비한 질문은요. 번아웃 경험 및 나의 증상 그리고 극복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전 짜증이에요. 번아웃이 짜증이에요? 증상이? 그러니까 짜증이 나요. 그래서 짜증 난다고 많이 말해요. 그 평상시에 힘들어지면 스트레스 지수 때문에 짜증이 난 거하고 번아웃에 짜증하고 다른가요? 아니요, 평소에 짜증을 막 그렇게 많이 내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거친 말을 한다거나 짜증을 많이 낸다거나 좀 급하게 뭔가를 하려고 한다거나 미간을 찡그리는 그 횟수가 많아진다거나 할 때 그리고 말이 헛나온다거나 놓치는 일이 많아진다거나 이러면 그 가기 직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그 스스로 알아차리는 네네. 증상인가 봐요? 네, 제가 요즘 짜증 많아졌네 하면 좀 일부러 쉬는 어떤 시간을 만든다거나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5, 6월에 좀 항상 쉼의 시간을 갖나요? 아니요, 그때가 좀 위험해서 5, 6월에는 좀 사람도 덜 만나고 그래요. 그때가 일이 몰려요? 집에 용봉기철에 아프잖아. 너무 아니 부모님이 저한테 일을 그렇게 많이 안 시켜요. 왜냐하면 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제가 있어봤자 그런데 이제 제가 집의 분위기도 살피고 약간 이런 거 일은 못하지만 부모님의 그 심기를 살피는 그 과정이 에너지 소모가 되지. 더 들어가죠. 에너지가 그때가 조금 저 스스로를 좀 잘 살펴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다른 때는 뭐 그냥 그렇게 되는데 그럴 때 제가 좀 하는 건 쉼이고 일부러 다 사람들한테 다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뜬금을 선물한다거나 내가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는 거 보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만들고 그때 저를 또 일으켜 세우는 것도 다른 사람의 다정함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도 계속 다정한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때 저를 다정함으로 열린 마음에 여기에 농담이 들어온다. 그래서 많이 웃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긴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많이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다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또 사람들한테 받는 그런 다정함. 뭐 그냥 너 생각나서 이거 하나 사왔어. 너 생각나서 그냥 편지 썼어. 너 생각나서 연락해봤어. 그냥 이 정도만 해도 저는 마음이 되게 많이 좋아져요. 앞으로 많이 부탁드려요. 기억해두겠습니다. 네. 진짜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주고 떠올린다는 게 진짜 당연한 게 아니어서 너무 진짜 감동적인 것 같아. 그런 거 좋아해요. 우리 다은님은 번아웃이 왔을 때
저는 번아웃이 왔을 때 그냥 번아웃이 왔구나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와가지고 그게 그만큼 쏟아부은 기간만큼 결국에 회복 기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시기였나요? 아무튼 그냥 작년 통으로 휴식 기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회복이 거의 작년 하반기쯤 돼서야 좀 됐고 이제야 좀 완전히 된 느낌? 그래서 거의 작년 상반기 1월부터는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아예 번아웃이 크게 되고 나서 거의 무력감과 아무튼 아무것도 못했고 실제로도 못할 것이다 불안감과 여러 가지 이 표현들이 정말 미역이 되어 있었던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냥 업무적으로도 좀 쉴 수 있었고 시간이 많았고 바깥 그냥 꽁꽁 좀 꽁꽁 숨어 있었던 쉬면서 1년을 쉬었더니 에너지도 확실히 생기고 한 시간이었어요. 우리 리버 씨는 저는 정확하게 2번 왔는데 2023년 정확해요? 6월 달에 번아웃 왔어요. 언제요? 2023년 6월 달에 번아웃이 처음으로 왔고 알던 시기네. 그때 일을 하고 수업도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일이 정말 한 150%로 쌓여 있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하염없이 자기 전에 눈물만 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당시는 공황장애 또 같이 또 생겨가지고 약을 좀 먹으면서 일을 줄여나갔던 것 같고 인간관계를 좀 급속적으로 끊어냈었던 것 같아요. 누구 만나는 것도 좀 안 하고 이걸 어떻게 알아차렸냐면 장염이 심하게 걸렸어요. 저도 먹고제비라서 엄청 잘 먹는 사람이라 이런 장이 튼튼한 편인데 염증 수치가 1, 2가 정상이면 14, 15 될 때까지도 이제 몰랐던 평상시 장염을 한 번도 안 걸려봤으니까 몰랐죠. 그리고 작년에 우리 배가 아픈 줄 알았구나. 그리고 우리 팟캐스트 녹음할 때 그때 지쳤나요? 정말 지쳤을 때였어요. 그때 기간이었고 그때 계속 졸라 짜증나. 짜증이 막 넘쳐 흐르던 때였죠. 그때 이직하니까 좀 나아졌어요. 사실 번아웃이라기보다는 한 달 전부터 귀에서 자꾸 심장 소리가 들려서 저번 주에 귀 CT랑 찍고 비누과 갔다 왔는데 박동성 이명이래요. 이명이면 약간 스트레스, 피로 누적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헤드폰 끼고 일했는데 그게 너무 안 쉬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거라고 해서 골전도를 일단 다시 바꿨고 지금도 사실 계속 지금 뛰고 있긴 한데 좀 괜찮아지겠죠. 근데 이것도 사실 번아웃의 증상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일에 너무 몰입했다는 거니까 안 쉬고. 아 그런 게 있어? 나는 그냥 뇌가 심장처럼 뛰어서 그런 건 줄 알았어. 나도 들은 적이 있는데 전 열날 때 그 소리가 같이 들려요. 열나면 아 내가 너무 열이 많이 나서 뇌도 지금 뭔가 뛰고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 그런 게 이제 있구나. 알았구나. 저는 근데 그 이명이 약간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 될 수 있는데 그 외계인이 나한테 교신을 보내는 신호라고 꾸준히 생각해 왔어요. 맞을 수 있어. 그치? 맞을 수도 있어. 그래서 얘가 나한테 지금 내 아이디어를 뭘 빼가려고 하나? 아 보통 근데 정보국 쪽이에요. 그 생각을 굉장히 지배적으로 오래오래 생각했었어. 다 조금씩 있는 거예요? 나는 삐 소리도 삐 나. 소리다. 이 나한테 나 신호를 스트레스 보내는 받으면 아 진짜? 하지만 잘 데리고 이제 아 나 스트레스 받았구나 쉬어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 외계인이 나한테 지금 대화를 신청하네 이렇게 생각해. 지금 외계인이 지금 교실 교실지겠네. 네. 내 머릿속에서 뭔가 내 아이디어 중에 뭐 하나 빼가려고 그러나 이렇게 돼요. 아이디어 많다. 뭔가 쓸데없는 생각들 많이 하니까 그 중에 하나는 걔가 또 가져갈 수 있잖아. 아 근데 가져간 것도 까먹을 거야. 걔가 아니 그 생명체가 르지 씨가? 제가요? 그럴 수도 있어. 있었던 것도 모를 거야. 휴식을 잘 취해주고 그래야 운동도 주기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는 좀 스트레스 받거나 그런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증상 물론 병원 가야 될 때는 가지만 약간 신호 알아차릴 수 있는 거라서 좀 고마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알아차린다는 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래요? 저는 그 피부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예민해서? 고민이었거든요. 그냥 아토피가 있으니까 네. 간지럽고 이러면 어렸을 때 제가 써놓은 글 중에 하나님 저 피부 다른 사람처럼 예쁘면 안 돼요? 저는 왜 맨날 이렇게 피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해야 돼요? 이거를 2018년인가 뭐 써놨어요. 근데 그 글에도 마지막에 근데 하나님 저 이 피부 올라오면 쉬어야 된다라는 신호로 여겨져서 잘 관리할 수 있긴 해요. 이런 걸 또 마지막에 그렇게 마무리를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감사함을 찾았고 좀 데리고 사는 애? 그래서 나 쉬어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애? 이렇게 좀 인식이 된 이후로는 속상하긴 하지만 피부 뒤집어지고 하면
보면 뭐 그 이후로는 견딜만 해요. 그 얘가 너무 끔찍하거나 막 이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알아차리는 두 분은 증상이 있어요? 나한테 보통 약한 부분이 도드라지게 아프잖아요. 저는 있어요. 그 아까 혜지 씨가 말했던 거 중에 허둥대고 뭔가 잊어버리고 하는 게 그게 발생하면 나 지금 조금 많이 뇌가 과부하 걸렸구나. 지금 하는 일이 너무 많구나. 그게 딱 인지가 돼가지고 그때는 무조건 자야 돼요. 네. 아니면 사고를 낸다. 뭔가 안 하던 실수를 꼭 하게 되고 스케줄 중에 뭐 하나를 완전히 망가뜨리거나 그러면 그때는 그냥 딱 알아서 멈춰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다행히 기관에서도 제가 그런 실수를 했을 때 비난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바빠서 그러니까 지금 얘가 정신없구나 이거를 좀 이해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분위기여가지고 제가 또 그걸 잘 넘어가기도 했던 것 같아요. 비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오히려 제가 더 저를 비난하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런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번아웃은 내가 나에 대한 잣대가 너무 높아서 그런 거지 다른 사람들이 허용할 수 있는 건데 스스로 그걸 꼭 해야 된다고 맞아. 생각해서 오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옆에서 그냥 조금만 구멍 내줘도 바늘구멍만 내줘도 그거 이렇게 빠지는 거 같아요. 힘들면 힘들다고 해주고. 저는 그냥 너무 오랫동안 1년 동안 너무 진짜 맞아, 쉬어가지고 맞아. 지금 어떤 증상이 저의 번아웃이었는지 약간 까먹었고요. 잘 모르고 그때는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막 병이 난다거나 원래 잘 안 아픈데 사고를 낸다거나 교통사고나. 근데 최근에 조금 좀 무리했을 때는 제가 막 물론 항상 좀 무리할 때는 항상 직장 일을 집에까지 갖고 와서 계속 몰두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 좀 계속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좀 호흡이 좀 가빠진다거나 두뇌 회전이 빨라지면서 좀 그럴 때 내가 너무 지금 몰입하고 있구나 약간 이럴 때가 있어요. 절기랑 운동 이거 얘기를 하고 싶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 절기에 대해서 꼭 이때는 이런 걸 한다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거랑 각자 지금 사실 다 운동을 하시잖아요. 그 본인이 하고 있는 운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거 다른 책에서 좀 활용하면 안 되나요? 절기 지키는 건 없어요. 단호하셔버리네. 우수에 뭘 해야 된다 이런 거 뭐 쳐서요. 그럼 그런 게 없어요. 제철행복 입고 하나씩 챙기는 건 그래서 있어요. 앞으로 챙겨볼게요. 다음 토크까지. 제철행복을 다음에 할까? 제철 행복을요? 그렇게 네. 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뭘 지켜볼게요. 다음 책으로 김신지 작가의 제철 행복을 하는 걸로 하자고요. 채소를 닿으면 죽는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총총!